3년 전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이 도난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골을 훔쳤던 박모 씨는 고인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해 출소한 박 씨를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의 최초 심경 고백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믿으실런지 안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제가 보고를 합니다. 속칭 그 말하는 이제 신이 내렸답니다. 고 최진실 씨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제 몸에 와버리면 제 의지대로 안 돼요. 그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죄송하죠. 참 잘못했고. 만약에 의지대로 하다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세상을 떠나고도 편히 쉬지 못하는 고 최진실. 그가 잠들어 있는 묘원재단이 사기 사건에 휘말린 데 이어 최근 지옥의 소리 논란까지. 이에 많은 팬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고인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남자. 그는 바로 고인의 유골을 훔친 박모 씨입니다. 수차례 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을 보이더니 대리석이 깨지자 남자는 몸을 숙여 유골함을 꺼내 사라집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고 최진실 씨하고 자기는 전생의 부부였다. 옆에서 답답하다. 나를 뿌려달라. 라고 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지는 몰랐는데 범죄 행위가 성립됐고요. 언론에 자꾸 나왔기 때문에 보통보다 인간이 세다. 일반인의 유골을 훔쳐갔다 하면 그 정도는 안 나와. 박 씨는 신내림에 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1년 6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랬던 그가 지난해 초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둘러싼 의혹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상황.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 씨를 직접 만나기로 한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 가장 먼저 박 씨가 검거 당시 살고 있던 대구를 찾아가 봤지만 그 사람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건 없어요. 그 사건 있고 나서는 바로 갔죠. 박 씨가 대구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지역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경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어렵게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가구라곤 침대 하나뿐인 5평 남짓의 작은 원룸. 박 씨는 이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 초이죠. 1월 달인가 마음이 안 들게 안 돼서 이제 싸움하다가 따라먹고 직장 가기도 힘들고. 흰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를 입고 있던 박 씨. 당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여전한 듯 보였습니다. 취재진과 마주 앉은 박 씨는 고 최진실의 영혼이 시켜 유골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보고를 합니다. 몸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소 때문에 왠지 요거는 일찍 고인이어서 그런지 하소연 고달파더라고요. 원래 최진실 씨를 좀 알았습니다. 생전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뭐 연예인데 빠지고 그랬을 때 마음이지. 신내림 증상이 있다고 얘기한 박 씨.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출근도 하는데 뭐가 쨍하면서 열려. 듣게 돼서 보통 또 다른 우리 일반 세상 말로 그분들 이제 들려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나 신내림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현상인데요. 따라서 박 씨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 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신빙성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혼돈된 상태, 이런 행동은 도저히 보이질 않거든요. 현재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 자체는 이건 빙의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결국 박 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박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내가 그거 말로 하겠습니까? 어디 누구도 돈 받아 지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 지있다고 내가 그런 짓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앞선 사건에 배우스도 없고 제가 가정 놔두고 그렇게 제가 하거나 합니다. 나쁜 짓이라고 한 번도 안 해봤고 전에만 전화에 다니고 이랬는데. 당시 박 씨는 고인의 유골을 집안에 보관했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만든 유골함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했습니다. 옷장 위에 그 사람 직업이 싱크대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사각형으로 된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피해자 말에 의하면 숨을 쉴 수 있게 그 공기 구멍을 뚫어 놨더라고요. 변명 같은 변명 절대로 안 합니다. 그분이 제대로 척척척 공기가 좀 들어가야 된다. 박 씨에게 고인의 유골을 집으로 가져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집 방 안에다가 놔두셨어요? 그거 제 마음대로 돼요. 그분이 이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거 제가 마음대로 됐거든. 제가 그거 알아가고 있다고. 가족분들도 그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몰랐죠. 모르죠. 모르고 있었어요?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애들하고. 그때 처음 알았죠. 이 같은 박 씨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박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해 검거 당시 살고 있던 대구집 인근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말이 잘 없고 조용한 스타일. 전부 다 의아해합니다. 다 놀래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 씨는 사건 당일 고 최진실 묘를 어떻게 찾아갔을까? 오늘 갑자기 가요. 저절로 일어나서 가야 된다. 진짜 원래는 모르셨어요? 저는 모르죠. 본인은 약도를 다 알잖아요. 오면은 척척척 가야 되는. 박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인의 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고 최진실 외에도 다른 유명 스타들로 빙의된다고 하는데요. 연예인 많이 왔습니다. 씨도 왔고, 당연히 되시지. 그 아나운서 그것도지. 이런 행동이 일종의 정신분열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가 굶주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오고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이죠. 정신분열증이라니 증명이 되었더라면은 살지 않았을 겁니다. 박 씨는 정신분열로 판명났음에도 1년 6월형이란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공주 이제 보냈어요. 들어가면서. 그건 제가 20월 동안 감정, 몸에 이거 해보고 말도 해보고 모든 이제 과정을 거쳤어요. 정신분열로 나왔어요. 근데 왜 재판 결과는 왜 그런지 엄청 억울하죠. 속속하지. 하지만 박 씨는 정신분열에 의한 행동임을 떠나 자신의 지난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엉망검증도 안 하죠. 가정거리면서 내가 말하고 있어요. 출소 이후 예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박 씨. 경주에 와서 생활해보니까 힘이 많이 드네요. 감면적으로 주위에 아는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그는 뒤늦게나마 고 최진실의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죄송하죠. 참 잘못했고 이런 게 없어야 돼. 만약에 의지더라도 정말 받아야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